1학기 때 배웠던 지수랑 차이점이 이제 그때는 우리는 그 형태 개념 위주로만 봤죠. 그 다음에 방정식도 배우지 않았고 부등식도 안 배웠습니다. 그래프도 안 배웠고 이제는 그 알고 있는 지수 형태를 함수 형태로 y는 형태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나란히 두어서 방정식도 구해보고 그 다음에 뭐가 큰가 이런 것도 배워볼 거고 그 시작이 지수함수인데 a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그래서 이름을 정해보면 파란색 1학년 때 배웠던 거 얘 이름이 뭐죠? 그 다음에 얘가 뭐 이런 형태의 정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a를 밑으로 하는 이런 형태를 가진 걸 우린 지수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a는 양수 부분만 고려를 합니다. 그 다음에 1이 아니다라는 거. 1이면 왜 문제가 될까? y는 1의 x라면 x에 뭐가 들어갔든지 간에 1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상수함수로 되어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음수 부분은 정의가 되지가 않는데 정의가 안 된다고 어떤 의미일까? 마이너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x가 그 뭐 중학교 때 배우거나 하는 것처럼 자연수만 이제 공부할 게 아닙니다. 실수 전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x가 만약에 2가 된다 그러면 y는 제곱을 해서 4가 될 거고 x가 3이 된다면 y가 마이너스 8일 텐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2.5가 되면 y는 얼마일까? 그럼 단순한 질문 해볼까? x에다가 2를 대입했더니 양수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음수 양수의 경계는 어떻게 생겼을까? 부드럽게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 한순간에 넘어가지. 0이 되었다가 양수에서 음수가 됐다라는 부분은 중간에 0이 되었다가 갈 텐데 그렇다면 마이너스에다가 몇 승을 해주면 0이 되고 그 다음에 음수로 변신을 했을까? x에 뭐를 대입하면 0이 되고 그럼 이 너 중간에 변하고 있는 4라는 양수가 음수로 변하고 있는 이 상황의 중간에는 뭐가 있어서 0이 되고 음수로 바뀌었고 그러면 그 경계에서 어느 순간에 여기까지는 양수고 여기가 음수라 그러면 얘는 음수일까 양수일까? x에 2.5를 대입했을 때 왜? 아니지 모르지. 모르잖아요. 정의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정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음수에 대해서는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은 1이 아닌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대신에 이제 x 이 자리에 들어갈 것은 실수 전체를 다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할 것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그래프가 있는데 A가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라는 부분을 좀 헷갈리니까 그냥 A가 2다라고 우리끼리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A가 2가 된다. 그렇다면 이 그래프는 Y는 2의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밑이 1보다 큰 양수이니까 X에는 실수 아무거나 다 넣어도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0을 대입해 보면 1이 되고 1을 대입해 보니까 2가 되고 A를 우리 2라고 보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이 되고 해서 증가하게 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는 a가 0하고 1 사이니까 a를 2분의 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함수는 y는 2분의 1의 x승을 염두에 두면 되는데, 이 부분은 2에 마이너스 x랑 같죠. 그러면 도형의 대칭 생각해보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얘는 y는 2x를 어떻게 한 걸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니까 y축 대칭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프로 봐도 이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y축에 대해서 대칭 형태가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1보다 큰 형태, 얘를 2를 들었는데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를 띄고 있고, 1보다 작게 되면 이런 형태로 감소하게 되는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리미트를 배웠죠. 2분의 1의 x자리에 무한대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2분의 1에 무한대선 x 중에 0이겠죠. 플러스 0으로 가겠죠. 그렇다면 여기 계속 가게 되면 이 그래프 값은 0으로 수렴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책의 아래쪽에 보면 2x랑 2분의 1x에 대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성질로 한번 가봅시다. 해서 지수함수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정의역은 그림에서 보았듯이 실수 전체 아무거나 대입해도 상관없는데 두 그래프 다 치역은 양의 실수만 존재한다라는 거겠죠. 그래프가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치역은 여기겠죠. 양의 실수. a가 1보다 작은 양수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치역은 양수. 그래서 y 값은, 지수는 이제 항상 양수 값을 띌 겁니다. 지수는 항상 양수 값을 띌 것이고,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크면 증가한다, 0에서 1 사이가 되면 감소한다, 1대1 함수다. 1대1 대응은 아닐 수는 있겠죠. 왜냐면 원래 y는 fx에서 공역이 뭐냐, 공역이 만약에 y 전체라 그러면 치역은 양수만 되니까 이 부분에서는 공역이랑 치역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공역을 실수 전체가 아니라 양수 부분만 공역으로 해준다 그러면 1대1 대응이라도 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일단 1대1 함수입니다. x를 하나를 결정하게 되면 y가 한 개만 결정이 되니까. 그 다음에 모든 지수 함수는 y는 ax에서 생각을 해보면 x에 0을 대입하게 되면 a의 0승이 되어서 1이 되겠죠. 그래서 지수 함수는 이 자리가 항상 0,1을 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 그림이랑 합쳐서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볼 텐데, 이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이제 지수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는 뭐 이 정도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2x에다가 x에 1 대입하게 되면 이 값은 2가 됩니다. 3x에다가 1 대입하게 되면 이 값은 3이 될 테고, 여기가 만난다 치면 이 부분을 대입해 보면 이 값은 4가 되겠죠. 그렇다면 밑이 크면 클수록 더 빨리 증가하는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일 테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어떨까? 여기 이 값은 뭐가 되겠다? 2의 마이너스 1승 또는 2분의 1이 되고, 여기 이 값은 3분의 1이 되고, 여기 이 값은 4분의 1이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4분의 1승이랑 3분의 1승, 2분의 1승은 요 각각의 그래프를 y축으로 대칭한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대입을 해보면 1을 대입했을 때 값은 여기에는 2분의 1, 여기에는 3분의 1, 여기에는 4분의 1이 되고 항상 0,1을 지나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게 되면 이 부분은 2가 되고요.
여기는 3이 되고 여기는 4가 되는 형태고, 그 다음 여기 넘어가게 되면 엄청나게 빨리 커지겠죠. 그래서 두 그래프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일단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고 0에서 1 사이면 감소함수다라는 거. 자, 지수함수 성질을 이용하여 다음에 대소관계를 비교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지수함수 성질을 이용하지 않고 1학년 때 지수 성질로 하면 거듭제곱이면 똑같은 형태의 거듭제곱을 해서 비교를 하든지 했었겠죠. 자, 지금은 1번에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2의 2분의 1승이고 두 번째는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3분의 2승이 되고 얘는 2의 5분의 3승이 됩니다. 그러면 y는 2의 x 기준으로 볼 때 얘는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함수가 되겠죠. 계산을 하지 않아도 x가 크면 x1보다 x2가 크면 함수값 또한 클 것이다 라는 거죠. 그에 대응되는 y1이랑 y2는 이런 관계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제곱을 하지 않아도 얘들만 비교를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비교를 해보면 얘가 제일 크겠네요. 3분의 2가 3분의 2가 제일 크고 5분의 3이 크고 2분의 1이 크니까 여기에 대해서 2를 붙여주어도 증가함수니까 그대로 부등호가 유지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2번도 마찬가지로 0.3의 2분의 1승이 되고 0.09는 0.3의 제곱이죠. 그럼 3분의 2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0.3의 3승이니까 4분의 3승이 될 겁니다. y는 0.3의 x승이라고 보면 그래프가 감소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크면 클수록 함수값이 작아질 것이다. 들어가는 지수값이 크면 부등호가 반대가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제일 큰 거 따져보니까 얘가 제일 크네요. 4분의 3이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3분의 2가 되고 2분의 1이 되겠다.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0.3을 밑을 달아주는 순간 부등호는 반대로 이렇게 적어서 대소관계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 평행이동 배울 텐데 중3 때 했던 거 y는 ax 제곱을 x 방향으로 p, y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 하게 되면 y는 a에 x-p의 제곱에 더하기 q입니다. 여기는 왜 마이너스, 여기 왜 더하기 q지? y 마이너스 얘가 원래는 y가 y-q만큼 x가 x-p만큼 이 식이 얘를 넘겨서 이렇게 적힌 거겠죠. 그래서 함수에서는 평행이동을 x가 p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적어주고 y가 q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적어줍니다. 왜 그런가는 도형이동에서 한번 자세히 했을 테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지수함수로 가볼게요. 원리는 똑같죠. y는 ax에서 얘를 x 방향으로 m, y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y 대신에 y-n, a, x 대신에 x-m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n을 넘겨서 적은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지수함수에서 평행이동이 된 모습이죠. 자, 평행이동이 2차 함수처럼 꼭지점이 딱 눈에 보이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대표적인 거, 기준 잡을 때 많이 쓰는 게 얘가 항상 어디를 지나느냐 그러면 0,1을 지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얘를 mm만큼 평행이동으로 당겨버리면 어디를 지나겠다? m, n 더하기 1 얘를 또 기준점으로 다른 점 잡아도 괜찮지만 뭐 이 점을 많이 좀 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도형이동에서 배웠던 거 x축의 대칭에 하면 뭐 대신 뭐를 X축에 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죠.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을 하고 나머지를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럴 때 이 마이너스를 넘겨서 적었더니 식이 이런 형태로 되죠. y축의 대칭 이동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죠. 그렇다면 y는 a의 x 대신에 마이너스 x인데 지수 성질에서 a의 마이너스 1승은 a분의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거죠. 이건 아까 2분의 1 할 때 그래프에서도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원점 대칭이면 둘 다 해주면 되는 거죠. 이 마이너스는 여기서 넘어왔다 생각을 해주고 a분의 1은 여기 마이너스 x를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실제로 뭐 보는 형태가 복잡한 형태라 그러면 얘를 넘기고 넘겨서 어디서 평행이동이 되어서 넘어왔겠다라고 짐작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간단할지 모르겠는데, 자, 중학교에서 y는 2x 제곱이랑 y는 3x 제곱 이거 포개질까? 아니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함수죠. 어떻게 평행이동 해도 둘은 안 포개집니다. 생긴 게 다르죠. 하나는 조금 넙디디하다 그러면 하나는 좀 홀쭉한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평행이동에서 여러분한테 하나의 질문. y는 그냥 x제곱하고 비교해 볼까요? 2x승. 자, y는 2x승이 있습니다. y는 3 곱하기 2x승이 있어요. 얘는 포개질까? 3을 곱했다라는 것은 지수함수에 무슨 짓을 했다? 위로 늘렸다라는 이야기죠. 3배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텐데 0,1을 지나는 이걸 늘리게 되면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 맞나요? 예를 들어서 뭔가를 대입한 그 값이 3을 곱했으니까 3배가 되었을 거 아니야. 실제 그림은 3배까지는 아니지만. 맞죠? 얘는 포개질까? 아니요? 포개질 같은데요. 포개지? 자, 미리 y는 2x랑 y는 3x는 안 포개집니다. 얘는 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밑이 갖고 앞에 상수가 곱해져 있다. 어떨까? 자, 3을 2의 지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3 곱하기 로그 2의 2가 아니라 로그 성질도 많이 까먹었을 텐데. 그럼 단순한 질문. 여기 a 해볼게요. a 곱하기 2x에서 이 a가 2의 a 승 곱하기 2의 x로 만들 수 있을까? 3이랑 2의 a가 같을 수 있을까요? 로그 정의로 보면 a는 뭐가 될까? 로그 2의 3. 2의 3이죠. 그럼 a 대신에 2의 로그 2의 3 곱하기 2의 x잖아. 맞나요? 그럼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3이죠. 얘가 2의 x p라고 좀 제한을 해서 적어봅시다. 그럼 다시 질문. 얘가 됐어. 얘가 평행이동하면 얘가 될 수 있을까? 있죠. p만큼 마이너스 p만큼 당겨진 거잖아. 여기 눈 뜨고. 얘가 이만큼 당겨졌죠. 얼마만큼? 마이너스 요만큼.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3은 어떻게? 평행이동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지수함수에서는. 2차 함수는 안 되죠. 2차 함수는 명백하게 여기 앞에 a가 다른 함수야인데 지수는 기억할게. 뭐 지금 한번 보여줬으니까 상식적으로 앞에 숫자는 평행이동으로 표현 가능해요. 언제 다를까? 밑이 다르면 어디 있나요? 3 지웠나? 밑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함수가 되고
앞에 곱해진 거는 로그를 어떻게 저렇게 정의를 이용해서 바꾸게 되면 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에 숫자는 평행이동으로 표현 가능. 밑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함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치역이랑 정근선 방정식을 구하라라고 합니다. 정근선 아까 성질할 때 크게 이야기는 안 했던 부분인데 y는 2x 그래프 생각해 보게 되면 위로는 무한히 이렇게 올라가요. x가 커지게 되면 그 실수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무한대로 갈 테고, 어디가 정근선이냐면 이쪽으로 다가간 이 부분 x축에, x축이 정근선이 되는데 x축 식으로는 y는 0이 되겠죠. 이거를 떠올리고 자,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2의 x에서 어떤 식으로 평행이동을 했더니 이렇게 볼 수 있느냐 그러면 2의 x에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이네 한 칸 땡겼고요. 위로 한 칸 땡겼다라는 의미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를 그림을 좀 그려보고 싶은데 어디를 기준으로? 이 그래프를 위로 한 칸 땡겼으니까 y는 1을 기준으로 다가가는 그래프를 그릴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기준 잡기가 좀 애매하죠. 그러면 원래 항상 지나는 기준점이 0,1이었는데 얘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칸 땡겨졌다 볼 수 있겠죠. 그럼 원래 0,1을 항상 지나던 친구가 항상 어디를 지날까? 1,1을 지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슝 하고 y절편 궁금하면 찾아보시든가. 여기 0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여기는 2분의 1이죠. 2분의 1 1다니까 2분의 3 1.5를 지나는 이렇게 되면서 1,1을 지나고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은 뭐예요? 0인데. 이거 x 방향으로 1만큼 y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표시 이해됩니까? 정우는 뭐 이해 안 되는 부분 있나? Y축이 있었잖아요. 무슨 말이지? 영도 대조의 3이 있었잖아요. 여기가 x축인데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1이니까 여기는 한 1.5 정도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X가 0이니까 Y축이 있어요. 여기가 2분의 3. 기준점이 지수함수가 원래는 항상 어디를 지나느냐 그러니까 0,1을 지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예. 여기 굵은 점 찍었어요. 이 그래프를 통째로 어떻게 평행이동해라? 땡기고 땡기면 여기에 굵게 점이 찍힌 게 얘로 갈 거 아니야. 네. 그러면 0,1이 땡겨졌으니까 항상 1,1을 얘는 지나겠다. 그 다음에 y절편을 찾아보니까 0,2분의 3이겠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치역은 1보다 커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정근선은 y는 1이 되고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 부분을 2분의 1x로 표현해야 되고요. 마이너스로 표현해야 되는데 얘 마이너스 해봐야 결국은 그래프를 그릴 때 다시 2분의 1 필요하니까 이대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2분의 1x 그래프가 어떻게 당겨져서 저렇게 되었을까? x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원래 그래프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원래는 0,1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였을 거예요. 여기가 1이 되고, 자, 그러면 항상 지나는 점 한번 찾아봅시다. 얘가 x 방향으로 한 칸 당겨졌죠. 여기 굵은 점은 1로 온 거잖아. 그 다음 정근선이 원래는 x축이었는데 아래로 한 칸 내려갔으니까 여기가 새로운 정근선이 될 테고, 여기에 달라붙으면서 이 점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치역 y는 마이너스 1보다 커요. 정근선은 y는 마이너스 1.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볼 수 있고 이해되겠죠? 자, 대표 유형 3
y는 E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후 여기까지 먼저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혼자 예습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EX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이라고 그렇다면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적어주고 Y축 방향으로 3이라고 여기 플러스 3 적어주고 Y는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이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다. 뭐 대신 뭐를 넣자? Y 대신에 마이너스 Y라는 말은요, 여기에 마이너스 적을 텐데 이 마이너스가 푹 넘어오면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달아준다라고 머리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이너스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죠. 하였더니 얘랑 같대요 라고 합니다. 이제 마이너스만 풀어서 다시 적어보면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의 1에 마이너스 3인데 비교를 했더니 여기는 2x인데 여기는 2x 플러스 1입니다. 플러스 1을 앞으로 내리면 뭐가 될까? 마이너스 2로 2의 x랑 마이너스 3이랑 그래서 a랑 b랑 찾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혹시라도 또 대칭이동이 가물가물하다 하면 1학년 때 교재 찾아서 또는 나한테 물어보든가. 자 봅시다. 최대 최소 17페이지. 정의역이 주어져 있을 때 지수함수는 우리 다항함수 미분 보게 되면 좀 복잡함이 있었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다 그러면 극점 구해가지고 얘랑 극소가 작을지 경계의 끄트머리가 작을지 고민해야 되고 극대가 클지 경계의 끝이 클지 고민해야 되고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지수함수는 별거 없죠. A가 1보다 크면 무조건 증가할 테니까 증가함수야 작은 것만 찾아서 대입하면 얘가 최소가 될 테고 큰 범위 찾아서 대입하게 되면 얘가 최대가 될 테니까 고민이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1보다 작네. 얘는 감소할 거야. 그래서 작은 거 하면 얘가 커. 최대가 되고 큰 거 대입하면 최소가 돼. 그래서 그래프 계획만 알면 이거는 간단한 형태가 됩니다. 문제로 가봅시다. 대표 형사. 주어진 구간에서 최대 최소 구하세요. 쉬우니까 요거 한번 해볼까요? 2번. 자, y는 4x랑 얘를 어떻게 바꿀까? 5분의 1로 바꿔야 되겠죠? 5분의 1x 이제 지수를 합쳐서 적어야 될 테고 5분의 4의 x다. 이제는 감이 옵니다. 1보다 작네. 감소함수네. 그렇다면 마이너스 1일 때가 크겠죠. 감소함수니까. 그래서 최대값은 어떻게? y를 f라고 하면 f에다가 마이너스 1인 거고 최소는 f에다가 2가 되고 그 다음 대입해서 실수만 안 하면 되겠죠. 5분의 4에 마이너스 1승하게 되면 4분의 5 5분의 4를 제곱하게 되면 25에 16이다. 이런 형태로 간단합니다. 자, a의 x 꼴이 반복되는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합니다. 두 글자로 줄이면 치환이 되겠죠. 여러분 미분법에서 기억나는 거 문제 하나 지어내 볼까요? x의 제곱에 더하기 2x 더하기에 2의 3승 2의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 더하기 3 이거 어떻게 했을까? 얘를 t로 치환하고 t의 범위 여기 플러스 1하면 완전 제곱되니까 t는 1보다 크거나 같아요. t는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치환한 다음에 얘를 t의 3승 더하기 2t 더하기 3을 이제 미분을 해서 극대극소 범위 찾고 어떻게 했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 지수함수가 따로 놀고 있잖아. 그럼 얘를 치환을 하기 위해서 형태를 좀 만들어 봅시다. 4의 x는 2의 자 여기 4의 x는 2의 제곱에 대해서 2x인데 x인데 얘 둘은 곱셈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2의 2x라고도 표현이 가능하고 순서를 바꿔서 2의 x의 제곱으로 결론은 얘 둘은 자리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같은 개념이겠죠. 그래서 얘를 2의 x에 대해서 제곱으로 꼬다리는 앞으로 보냅시다. 개수 만들어야 되니까요. 마이너스 4의
2의 x 더하기 3이다. 그렇다면 2x를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밑으로 적을까요? t의 제곱에 마이너스의 4t의 더하기 3인데 앞으로 이 단원 끝날 때까지 한 50번은 들을 말. 지수는 항상 양수니까 2x를 t로 치환하게 되면 t는 등호 안 들어갑니다. 0 안 돼요. 항상 0보다 크다라는 범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범위가 있으니까 좀 더 세분화를 시켜야 되겠죠. 얘가 없다면 지수는 무조건 양수야. 기억하세요. 지수는 양수다. 지수는 양수다. 자, 이 범위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이제 t는 양수라고가 아니라 t 자체는 2의 x죠. 증가함수네요. 그렇다면 0을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2의 0승 1, 2를 대입하니까 4. 아, t 범위가 1에서 4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에서부터 t는 4가 된다. 그 다음 2차니까 이제 완전 제곱 형태 생각하면 되겠죠. 3차 이상이면 미분해야 될 테고. 그러면 t-2의 제곱 빼기 1. 꼭지점이 2일 때 존재하니까 2에서 내려올 테고요. 1에서는 올라가고 4에서는 여기쯤에 있겠다. 아, 여기가 최소네. 그래서 최소는 그냥 마이너스 1. 최대는 4를 대입해 봅시다. 여기 4 제곱하면 4 빼기 1 해서 1의 형태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것도 뭐 치환도 여러 번 해봤으니까 어려운 개념은 아닐 테고. 자, 이거 뭐 책에다 바로 표현을 해봅시다. 지수함수가 갖는 특별한 성질. y는 ax, a가 크든 말든 증가하든 감소하든 뭐든 간에 항상 0을 대입하게 되면 1이 되고 1 대입하면 a다. 당연한 거겠죠. 자, 요거 나중에 로그 함수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 이런 성질을 가지게 되면 지수함수입니다. 암기사항은 아니고 나중에 자동적으로 알게 될 겁니다. 일단은 기억은 해두세요. 식을 한번 대입을 해볼까? f a에다가 p승 더하기 q승 이렇게 되는 것은 a의 p승에 곱하기 a의 q승. 왠지 당연해 보이죠? 얘를 또 반대로 로그에서 뭐를 볼 거냐 그러면 우리 로그에서 알고 있는 성질 뭐 있나요? PQ 또는 AB 해볼까요? AB는 쪼개지죠. 로그의 A에 더하기에 로그의 B다. 그렇다면 우리는 로그 함수가 아마도 이런 거 배울 것 같은데 F라고 표현할까요? 요게 로그 함수가 될 텐데 여기에는 X 자리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AB가 들어있죠. 그럼 얘는 FA가 되고 FB가 되고 얘가 얘랑은 반대 형태를 띠고 있잖아. 요렇게 되면 지수함수고 요래 되면 로그 함수입니다. 암기 안 해도 자동적으로 몇 개만 대입해보면 알 수 있겠죠. 하나 더 해볼까? 덧셈은 어떻게 될까? 얘는 어떨 때 성립할까요? 맞춤은 나중에 머리 깎을 때 3cm로 늘려줄게. 틀리면 바로 윙. 생각할 동안 커피 한잔 타야 돼. 자, 봅시다. 원점 지나는 1차함수가 뭐 당장 이 단원에 나오진 않겠죠. 일단 요거랑 비교를 하자. 객관식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거 지수 아니 로그야. 이거 하면 지수 아니 로그야. 두 개는 자 요렇게 한 번만 적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거는 그냥 같이 혹시 객관식에서 보기로 나오면 얘는 원점 지나는 함수다. y절편 존재하면 안 되죠. y절편 존재하면 안 된다. 이거는 수열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뭐 수열 파트는 일단 지나갔으니까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이제 성질 더 해야 되죠. 이런 뭐 성질들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 대입을 해보면 했을 때 A의 P승 마이너스 Q니까 얘는 A의 P승 A의 Q승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테고 얘도 마찬가지로 A의 NP는
두 가지로 표현 가능하죠. 지금은 필요 없지만 얘도 만약에 변수 개념이 된다면 AN의 P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AP의 N승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다. 현재로서는 얘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지수 방정식. 해를 구하니까 방정식일 테고 지수 형태를 띄고 있는 건데 아까 그 최대 최소할 때 치환하는 형태 봤죠? 대부분 지수 방정식은 뭐 치환해서 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형태 밑이 같을 때 그 다음에 AX골이 반복되는 경우 아까 치환한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수가 같은 경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뭐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일단은 밑이 같으면 지수가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수가 같은 경우 이거는 여기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한번 적어 볼까요? x라고 할까? A의 x-1이랑 B의 x-1이 우리의 최종 어떤 결론의 식이 나왔어. 그러면 A랑 B랑 같아주면 되는 거잖아. 맞죠? A랑 B랑 같거나 또는 얘가 0이 되어버린다면 2의 0승이랑 3의 0승이랑 1로서 같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x-1이 0이 되거나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문제 풀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치환 형태가 아마 실전에서 제일 많이 나올 형태고 기본적으로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다면 땡큐 지수만 같으면 돼요 라고 이렇게 지수 방정식 풀어 나갈 겁니다. 자, 첫 번째 지수 밑을 같게 만들 수 있을까? 같게 만들어야 될 상황이죠. 3이랑 9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3은 손대기가 그러니까 그대로 내비두고 그 다음에 9를 3의 제곱으로 그래서 이런 형태로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이제 밑을 같게 만들었으니까 지수가 같으면 되겠네. 1대1 함수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x제곱에 3x는 2x 더하기 2가 되고 한쪽으로 넘기면 x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더하기 2가 될 테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되거나 플러스 1이 되거나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4분의 3 봅시다. 4분의 3으로 같게 만들어 주려 그러면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3이다. 이제 얘가 같아지면 되겠네. 넘겨서 한 번에 적어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4x의 더하기 3이다. 이 수분해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1이랑 3이 되겠다.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유형은 치환하는 형태. 숙제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유제랑 RPM이랑 뭐 예스. 다음 단은 대표 유형 한번 풀어보는 걸로 연습장에다가 대표 이거? 위에 거.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 풀이가 맞나 한번 적어보는 거죠. 한 10몇 문제 정도 될 테니까 이해를 한번 해보고 모르는 부분 밑줄 쳐오고. 자, 다음 방정식을 풀어봅시다. 2x를 t로 바로 치환을 해볼게요. 2x는 t다. 양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치환식 여기 2xt니까 t제곱이고요. 플러스 1 꼬다리 앞으로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6 되고요. t 되고 마이너스에
16은 0이다. t 마이너스 8, t 플러스 2. 자, 8이랑 마이너스인데 여기 있죠? 너는 아니네. 음수 안 됩니다. 그래서 8이다. 그래서 t는 2의 x가 8이래요. 2의 3승이래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을 3을 선택한다. 우리가 흔히 보는 치환에서 큰 차이는 없죠. 자, 5x를 t로 치환하면 얘는 t가 되고 얘는 t분의 1이 되고 2가 되겠죠. t를 곱해서 왼쪽으로 넘기게 되면 t제곱에 더하기 1 완전제곱 t는 1. 그래서 5x는 1, x는 얼마? 0. 이렇게. 여러분이 실전에서 실수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가 이 파트일 겁니다. 밑에도 미지수가 있는 경우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자, 단순하게 아까는 지수 함수 y는 ax에서 a x가 너무 여기에서 a 범위가 뭐였습니까? a는 1이 아닌 양수다 라고 배웠죠. 이거는 지수 함수에서 우리가 정의를 하기 위한 약속인 거지. 0보다 큰데 여기 x가 1이 아니라는 거 누가 이야기해 준 적은 없잖아. 우린 그냥 방정식일 뿐이니까. 맞죠? 그럼 밑이 1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하겠죠. 1에 100승, 1에 200승 상관없잖아. 그래서 이건 보자마자 밑이 같은 경우 x가 1이 되면 얘는 항상 성립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1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 x가 1이 아니면 이렇게 된다면 이제 위에가 같아야 되니까 3x-4랑 마이너스 x 플러스 2랑 넘기면 x는 2분의 3인가요?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도 둘이가 같아버리면 밑이 같아버리면 x 플러스 1이랑 5랑 같으면 위에 뭐가 이건 다르죠. x 플러스 1이 5랑 같을 때 그 다음에 같으면 위에도 같아야 되겠죠. x랑 같네요. 그러면 얘가 같아주면 위에가 같으니까 성립하겠다. 그래서 x가 4도 하나의 해가 될 테고 밑이 다르면 어떨 때 같을 수 있을까? x 플러스 1이랑 5가 다르다면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이느냐면 a의 x승이랑 b의 x승은 도대체 언제 같을까 라는 거죠. 그렇다면 x는 0이 되어준다면 둘 다 1이 되어서 같겠다. 자, 방정식에 대해서 다음을 답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수 방정식이니까 방정식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생각해 봅시다. 3의 x를 t로 치환하는 거는 느낌이 들 텐데 그렇다면 t 범위가 양수라는 건 항상 염두에 둬야 될 테고 t의 제곱에 마이너스의 kt에 더하기에 9는 0이다 라고 됩니다. 자, 그러면 t에 대한 근과 계수이기 때문에 t1 더하기 t2 이렇게 적어볼까요? k가 될 테고 t1 곱하기 t2는 뭐가 되겠다? 9가 되겠죠. 그런데 t1이 뭐냐 그러면 3의 x에 대한 거니까 알파 베타 근이니까 3의 알파를 t1이라고 생각을 하고 3의 베타를 t2라고 생각을 하면 얘가 9가 되는 거잖아. 얘가 9가 되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가 된다라고 보이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질 때 K값의 범위를 물어봤습니다. 자, T는 0보다 큰 상황에서 정역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0보다 큰 근을 가지려 그러면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2번. 정역이 양수 범위에서 얘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려 그러면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냥 판별식 하나만 가지고 답 찾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요쪽에 이렇게 생기는 거는 정의역을 벗어나니까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거를 만족하는 경우 한글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아니라니까 방금. 자연수. 자연수가 왜 나와? 양. 양근 가질 때죠. 양글 자연수. 진짜? 1.5도 자연수인가? 자연수가 양수하고 같다라는. 그래서 서로 다른 양근 가질 때 조건 세 가지 뭐뭐 필요한가요? 또 판별식 뒤로 가더라. 영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 저럴 수 있나? 왜 그래? 아 맞네. 맞네. 서로 다른 두 음근 합. 음수 더하니까 음수. 음수 곱하면 양수. 서로 다른. 자, 양근한 게 은근한 게 생 합이 곱이 음수인가? 곱만 음수. 곱은 음수. 곱만 음수. 판별식은 판별식 양수. 경화가 요. 아니 판별식 필요 없어요.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응허가 아니라 기억해야지. 똑똑한데. 미분할 때도 근과 분리할 때 좀 했을 텐데 근의 분리. 잘 기억해 보세요. 자,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양근 은근 가지려 그러면 곱은 a분의 c죠. 네. a분의 c가 음수가 되면 왜 필요 없을까? a분의 c가 음수면 a랑 b의 부호는 어떨 것이다? 안돼. 반대니까 ac도 음수죠. 판별식 d는 b의 제곱에 마이너스 4ac인데 ac가 음수니까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까지 데리고 오면 얘는 항상 양수죠. 제곱은 0 이상이잖아. 그래서 항상 양수다. 등호도 안 들어갑니다. 얘는 0 될 수 있지만 얘는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곱이 음수면 양근 은근 조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랑 마이너스 1 근을 생각해보고 1이랑 마이너스 1 생각해보면 합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합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곱이 0보다 작으면 그만이다. 이해됩니까? 대기는 개뿔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래서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진다니까 양근 두 개 가지는 이 조건을 답을 찾아보면 되겠죠. 치환했을 때의 식. 그럼 여기에서 합은 뭐가 됩니까? K죠. K 0보다 크다. 곱 9는 0보다 크다는 항상 성립하고요. 판별식 K제곱에 마이너스 36은 0보다 크다. 6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6보다 작아야 되는데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답은 6보다 크다라는 형태로 최종 답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이 미적도 통틀어서 제일 쉬운 단원이라 그러면 부등식은 생각할 게 조금은 있습니다.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 부분도 여지가 좀 있고요. 자, 지수 부등식이 뭐냐? 당연히 부등호 들어있는 거겠죠. 지수 형태를 띈 부등식이 지수 부등식입니다. 그렇다면 뭐 문제될 게 있을까? 증가함수, 감소함수 그 부분이 먼저 떠올라야 될 테고 그거는 문제 풀면서 보도록 하고요.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는 a가 1보다 크면 여기 적히는 a의 fx 아까 증가함수니까 부등호가 이런 관계 되려면 아까 대수비교 했던 거 떠올려 보세요. 이런 관계 되려 그러면 지수도 어떻게 돼야 되겠다? 부등호가 같은 방향이어야지만 요게 성립하겠죠. 왜냐면 증가함수였으니까. 얘는 감소함수니까 어떻게 되겠다? 뭔가를 대입을 해서 부등호가 이런 관계가 되려 그러면 지수는 부등호가 반대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겠죠. 밑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부분에 있는 거 책에 있는 그림 간단하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0에서 1 사이면 지수 함수는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fx를 gx를 해보면 이 부분은 a의 gx가 되고 이 부분은 a의 fx가 되고, 그래서 a의 fx가 a의 gx보다 크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죠. 그렇다면 거기에 지수 들어가는 부분이 서로 반대가 되어야지만 부등식이 성립하겠다. 그래서 a가 0에서 1 사이에 있으면 지수랑 전체식은 반대, 이렇게 보면 되겠죠. 로그에서도 똑같은 소리 할 겁니다. a가 1보다 크면 방향 그대로예요 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치환하는 형태는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부등식을 풀어봅시다. 얘는 3으로 바꿔주면 3의 2x가 되고 얘는 3의 x 플러스 a인데 1보다 크네. 지수만 적을 때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되겠다? 그대로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넘기니까 x는 2보다 크다라고 단순화되는 거고, 얘는 2분의 1, 4분의 1, 2분의 1로 만들어 보면 2분의 1에 3x의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에 2를 곱하니까 4x 플러스 2가 되겠죠. 1보다 작네. 그렇다면 지수만 따로 뗐을 때 부등호는 반대가 되겠구나, 이렇게 떠올리면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x 넘기니까 x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고, 쉽죠? 1보다 작으면 반대, 1보다 크면 그대로. 자, 그 다음에 치환하는 형태 3의 x의 제곱이 되고, 자, 꼬다리 앞으로 3의 1승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 12 3의 x. 자, 그러면 t로 치환했을 때 t 제곱에 마이너스 12에 뭐 됩니까? 3이랑 9 되나요? t 마이너스 3이랑 t 마이너스 9. 그럼 여기서만 부등식 찾아보면 3이랑 t랑 9가 되는데 t는 3의 x였죠. 여긴 1승이고 여긴 3의 2승이잖아. 3이 1보다 크네. 그래서 지수만 적으니까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고, 좀 이상한 거 있네요. 루트. 그럼 우리는 좀 센스를 발휘해서 요 2를 거듭 제곱을 해버리면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2분의 1의 전체 제곱이니까 2분의 1의 x를 t로 치환을 해보면 이 식은 t의 제곱이 되고, 제곱하고 나서 생각하니까 여기는 그냥 마이너스 2t라고 볼 수 있고요. 마이너스 8이 되고 0보다 크다 되겠죠. t-4에 t 플러스 a는 0보다 크다. 그러면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4보다 크다인데 t 대신에 이제 얘를 적어 볼까요? 2분의 1의 x승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수 있을까? 지수인데 없죠? 그러면 버리고요. 그 다음에 4보다도 2분의 1의 x승이 커야 돼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풀래? 얘를 2분의 1의 몇 승으로 바꾸는 거는 엄청 귀찮은 일이잖아. 그럼 얘가 2의 마이너스 x면 얘는 2의 2승이다. 자, 여기 마이너스 현역되지 마시고 뭐를 쳐다봐야 되냐면 너 1보다 크네. 그러면 뭐만 그대로 적자? 그대로 적고 생각하세요. 2랑 마이너스 x랑. 그러면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하면 부등호가 뒤집어지겠죠. 이렇게 꼼꼼하게. 자, 부등식을 푸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풀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아마
나름 복잡한 형태예요. 신경 써서 좀 봐주시고. x가 0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을 때 부동호 방향이 확확 바뀌었죠. 나누어 봐야 된다는 게 떠오를 거 아니야. 그런데 또 밑이 1은 우리가 지수 함수에서의 정의일 뿐 여기에서는 1이 안 된다라는 말은 없으니까 1도 나누어 봐야 되겠죠. 그럼 책의 순서는 1보다 클 때 작을 때 1인데 뭐 이라나 저라나 x 1일 때 먼저 한번 해볼까요? x가 1이 되면 어떻게 될까? 1에 뭐 이거 어떻게 될까? 여기 뭐가 들어갔든지 간에 둘 다 1일 텐데 등호가 없죠? 그럼 얘가 성립할까? 뭐가 들어가도 1이고 뭐가 들어가도 1인데 둘은 차이가 있을까? 없어요. 그래서 얘는 성립 안 하겠죠. 네. 그래서 얘는 답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x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1보다 크니까 지수만 땡겨오면 되죠. 4x 플러스 1이랑 2x 더하기 5랑 넘기면 2x 되고 4가 될 테고 x는 2보다 크죠. 이러면 되는데 얘가 범위가 작으니까 이 범위는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0에서부터 x가 1 사이면 1보다 작네? 지수는 어떻게 되겠다? 네. 반대로 적어줘서 구해봅시다. 2x 되고 4 되고요. x는 2보다 작은데 이 영역에서 얘가 답인 거잖아. 네. 그럼 이 둘은 공통 부분이 뭐가 되겠습니까? 무슨 사이? 0에서 x는 1이 되겠다. 그래서 답을 보면 얘가 되고요. 얘가 된다. 이런 거 할 때 조심해 주시고. 공동분유 저기. 이 범위 내에서 얘다. 헷갈리면 그림 한번 그려볼까? 맞아 맞아. 자, 그러면 밑에도 위에도 있네. 1 한번 대입해 볼까? 1의 무슨 승? 1의 무엇? 이거 등호가 없네요. 1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보다 크면 x제곱 마이너스 3이랑 부등호 방향 같고 2x 되고 맞습니까? 넘겨서 인수분해하니까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에 1 마이너스 1에서부터 x는 3 이게 다 답이 될까? 이 범위에서 얘를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1 3이라고 적어줘야 돼요. 이해되죠? x가 0에서 1 0 적을 자리 없으니까 1만 적읍시다. 작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뒤집어지겠죠. 얘도 뒤집어지겠죠.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보다 커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3보다 커요. 이 범위는 0에서 1 사이 적어야 되겠다. 0에서부터 1 사이에 여기 해당되는 게 있나요? 여기서 1 사이. 그럼 이것도 있어요. 없네. 여기서 누가 클까? 0에서 1 사이 범위 내에서 이거 만족하는 거 없어요. 없으면 여기는 안 되겠죠. 여기는 답이 되고 예. 여기 성립 안 하고 그래서 답은 얘를 선택한다. 그래서 밑에 범위 생각해 주고요. 1 되는 것도 빠뜨리지 마시고. 네. 오늘은 두 개만 풀어봅시다. 연습 문제. 이된다고? 10번은 다 맞나? 민규. 하셨어요. 맞긴 맞아. 내 기준에서 그런 거 맞지? 오케이. 10번 봅시다. 아. 2분의 1은 1보다 작죠? 얘가 뭐가 되면 얘가 가장 작아질까? 감소함수인데 얘가 최대 값을 가지면 크면 클수록 얘는 작아지겠죠. 예. 그래서 최대값 찾아봅시다. 마이너스 x 제곱에 4x에 마이너스 4 더하기 4 더하기 a 완전 제곱으로 묶으면 얘의 최대값은 4 더하기 a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래서 4 더하기 a를 대입을 해보면 2분의 1에
4 더하기 a가 바로 2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가 2의 1승이다. 그래서 넘기면 1은 이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y는 2에 여기 fx를 절대값 전체를 fx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 증가함수죠. 네. fx가 커지면 y도 커지겠죠. fx가 작으면 y도 작아지겠죠. 그럼 fx 범위 한번 찾아볼까?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절대값 좀 했는데. 이렇게 생겼잖아. 예. 그러면 마이너스 3 4 4도 그래. 4가 더 큰데 4 대입하면 얼마 나올까? 5가 나오죠. 최소값은 1이지. 절대값이니까. 맞나요? 그럼 fx가 제일 커지는 게 어디까지 커진다? 5까지 커진다. 그럼 얘는 2의 5승인 거고, 얘는 어디까지 작아집니까? 1까지 작아지죠. 예. 2의 1승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2가 되고, 얘는 32가 되고,